안녕하세요. 올리입니다. 2회 기출문제 주관식이 궁금해서 들어오셨다면 제대로 들어오셨어요. 2회 시험에 출제된 20개의 주관식 문제 함께 들여다보실래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건 필수죠. 아마따 여러분은 꼭 잘 되실 거예요. 주관식은 한 문제 같지만 한 문제당 빈칸 괄호가 여러 개입니다. 결국 두세 개의 답을 쓰도록 요구하고 안타깝게도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20문제 중 11개 문제만 한 문제당 답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관식은 20문제인데 채워야 하는 빈칸은 31개였어요. 이 점도 수험생들의 엄청난 불만을 만들었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총 20문제 중 8문제는 답을 수로 적는 거였어요. 즉,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치를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정확히 외우기만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 비해서 좀 수월한 편이에요. 문제 길이도 엄청 짧고요. 주관식 문제는 실전 문제집에서 풀어보신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객관식 문제는 실전 문제집과 영 딴판이고요. 실전 문제집은 거의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쏙 빼서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 기출 문제에서 객관식은 실제 기출 문제에서 객관식은 굉장히 장황하고 내용이 무진장 길어요. 저는 시험 볼 때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 전에 시험지 인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아주 잠깐 주더라고요. 수능처럼. 그래서 그때 시험지 페이지를 넘겨요. 이 정도 속도로 넘기거든요. 눈으로 재빠르게 문제를 확인했어요. 특히 주관식은 그렇게 넘기면서도 눈으로 그냥 보기만 했어도 바로 답이 생각날 정도로 문제가 짧아요. 근데 이것도 시험 감독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시간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저희 고사실은 인쇄 잘못된 거 책임 못 진다고 본인이 시험 바로 직전에 아주 잠깐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진짜 순식간이지만 쉬운 문제는 답이 생각나요. 그리고 시험 시작하면 바로 주관식부터 해결하세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20문제 중에서 확실하게 15문제 정도는 맞추실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촉박해지면 글씨도 제대로 못 써요. 쉬운 것부터 풀어서 점수를 내야죠. 괄호가 여러 개인 문제는 답을 순서대로 꼭 쓰시고요. 15개를 주관식에서 맞췄으니까 객관식 80문제 중에서는 50개 이상 맞추시면 돼요. 30개 정도는 틀려도 되는 셈이죠.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면 아는 것도 틀리는 거 아시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주세요. 그럼 주관식 유형 한번 볼까요? 2회 기출된 주관식 내용이에요. 영유아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만 4세 이상, 만 13세 이하. 여기 등장하는 수 3, 4, 13을 괄호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CCTV 설치 시 안내판에 들어갈 법 용어도 출제되었어요. CCTV 설치 시에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책임자 이렇게 5가지 항목이 필수로 기재됩니다. 안전용기 포장은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섭씨 40도 기준으로 21cm 이하이면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이에요. 안전용기 포장은 너무 중요하고 글자 그대로 외우셔야 해요. 하나도 빠뜨릴 말이 없어요. 2회 기출에서는 10% 이상 함유하고 10을 괄호로 놓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모두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1회 시험, 2회 시험에 모두 출제된 내용입니다. 기출된 게 또 나올 수 있으니 기출문제 잘 보셔야겠죠? 2회 기출문제 출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땡땡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 시험 자료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 지수 땡땡 이하 제품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호 라목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답은 바로 인체 적용 시험 자료와 10입니다. 이건 쉬우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못 맞추신 분들은 꼭 다시 관련 내용으로 돌아가서 복습해 주세요. 다음은 성분의 사용 한도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 같은 원료라도 사용 한도가 달라지죠. 근데 시중의 교재를 보시면 그 사용 한도가 단원별로 흩어져 있어서 잘 모아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해요. 따로따로 암기하시지 말고요. 예로 2회 시험에서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사용 한도 시험이 나왔어요. 단일 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 사용의 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5%,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3%, 그리고 사용 한도의 빈칸을 채우게 하는 거죠. 제가 만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죠. 문제는 다음은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의 사용 한도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채워보겠습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2%,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0.01%, 데오도런트에 배합할 경우 0.0075%,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에어로졸 스프레이의 하남, 바디로션, 바디크림의 사용 금지, 영유아용 제품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 금지. 이게 주관식 한 문제냐고요? 네, 한 문제입니다. 이 괄호 중에 하나만 잘못 써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한 문제를 통째로 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정확히 외워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리고 주관식의 경우 문제 길이는 보통 짧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긴 형태의 주관식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예시 문제로서 괄호를 4개 채우게 했는데 시험에서는 문제당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괄호 넣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2회 기출 문제를 보러 또 가볼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시험을 보니 당연히 화장품법상 화장품이 뭔지 잘 알고 있으셔야 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화장품이란 화장품법상의 화장품입니다. 실전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정의의 빈칸 채우기가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2회 기출에도 기출되었어요. 또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잘 외워주세요. 그에 더해 화장품 정의 문제에서 이런 괄호도 있었어요. 괄호 넣기가 화장품 정의에 관해서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건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땡땡이란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땡땡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표시입니다. 용어 정리 정말 잘해야겠죠? 다음은 보기 중에서 한 단어를 고르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허브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오일 성분, 뭘까요? 허브 식물의 잎, 꽃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증류하면 물과 함께 휘발성 오일 성분이 추출되는데요.
이 추출된 오일 성분은 주로 땡땡 계열의 혼합물로 천연향료로 많이 쓰입니다. 아로마 테라피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천연 오일을 정유라고 부릅니다. 답이 뭘까요? 보기 중에서 골라보세요. 폴리올, 솔비톨, 플로라보노이드, 모노테르펜, 리날룰. 답은 모노테르펜입니다. 모노테르펜. 얼마나 어려우면 주관식 문제인데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했겠어요. 2회 시험을 볼 당시에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땐 잘 찍어주세요. 모르는 주관식 다 맞추시려고 애쓰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20개 중에서 15개 정도는 맞춘다고 생각해 주세요. 분명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일일이 붙잡고 풀면 아는 것도 못 맞춰요. 다음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입니다. 표시 대상과 표시 의무자가 시험에 나왔어요. 표시 의무자가 누군지 괄호를 치고 답을 적는 거였죠. 답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요 활동인 혼합 소분 업무에 대한 내용도 2회에 출제되었습니다. 잘 듣고 또 맞춰보세요. 혼합 소분 전에 포장 용기의 땡땡 여부를 확인할 것, 그리고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및 판매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화장품의 땡땡을 작성 보관할 것. 땡땡에 들어갈 말은 네, 오염, 판매 내역서입니다. 화장품을 담기 전에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 내역서를 작성 보관합니다. 오염, 판매 내역서 둘을 다 써야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관련 2회 기출문제가 또 있습니다. 맛화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내용물 및 원료의 혼합, 소분 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땡땡 및 땡땡을 확보해야 한다. 답은 품질, 안전성입니다. 또 있어요. 인체 적용 화장품은 땡땡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답은 안전성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소분의 땡땡을 검토하여 정하는 경우 그 땡땡 내에서 혼합 소분한다. 답은 범위입니다. 여기서 품질, 안전성, 범위 이 세 개의 괄호를 모두 맞추셔야 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2회 기출에서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풀어보고 넘어가실까요? 문제가 길지만 핵심만 추려보았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의 교훈점. 비타민 이름과 기능만 주구장창 외웠지만 시험은 비타민 전구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비타민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네요. 아직 1, 2회 시험, 특별 시험까지 300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아서 시험 회차가 늘어나 봐야 알겠지만 출제자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단원에서는 반걸음 혹은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책도 그에 맞춰 조금씩 발전되겠죠. 지금은 시중에 시험 범위에 딱 들어맞는 교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책으로 공부하셔도 시험에서 반드시 모르는 내용,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600점은 넘을 수 있다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맞다 여러분.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글로 쓰세요. 첫 번째 괄호는 쉽죠. 자외선을 쬐면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인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비타민 D. 그런데 저는 저 첫 괄호 엄청 고민했어요.
문제에서 한글로 적으래서 알파벳 D도 한글로 적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비타민 D. 이걸 맞게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두 번째 괄호를 못 채웠기 때문에 이 주관식은 저는 틀렸습니다. 비타민 D.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야죠.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비타민 D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표피에 존재하는 세포간 지질의 주 성분인 땡땡이 햇빛 속 자외선의 도움을 받아 프리비타민 D3, 비타민 D3의 전구체가 된다. 프리비타민 D3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의 전물질인 전구체를 쓰라니 엄청 어려운 주관식이에요. 답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또 주관식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보시죠. 알레르기 유발 성분, 알레르기 유발 25종 성분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땡땡 퍼센트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땡땡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답은 0.01과 0.001입니다. 엄청 쉽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 쉽다고. 근데 시험에서 저 이거 틀릴 뻔했잖아요. 너무 자주 보던 거라 나올 때마다 그냥 흘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고서는 와 시험에 나왔다 속으로 외치면서도 그 다음에는 0.1이랑 0.01이었나? 갑자기 너무너무 미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시험장에 가보세요. 저 같은 분도 나올 거예요. 평소에 너무 잘 아는 거라도 나올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눈여겨봐 두세요. 결국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 0.1은 너무 많잖아. 10%인데 혼자 이 쉬운 걸 추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맞추긴 했어요. 다음은 pH 측정법입니다. 이 피부의 이상적인 pH 상태를 설명하면서 피부 땡땡층에서 pH를 측정한다고 문제에 나왔는데 어딜까요? 답은 각질층입니다. 피부 pH는 각질층에서 측정합니다. 피부 구조 문제 2회에서 엄청 많이 나왔다고 했죠. 피부 기저층에 위치하고 촉각을 담당하는 세포를 보기에서 찾아 쓰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답은 메르켈 세포입니다. 머켈 세포라고 써도 맞죠? 머켈 세포 혹은 메르켈 세포입니다. 같은 세포를 가리켜요. 읽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벤트리보늄 클로라이드 사용 한도에 대해 주관식에 출제되었잖아요. 치오글리콜산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도 주관식이 출제되었습니다. 치오글리콜산의 효능 효과는 뭐죠? 네, 답은 제모입니다. 채모의 제거라고 쓰셔도 맞습니다. 안전성 평가법. 최종 제품의 안전성 평가는 제품의 제조, 유통 및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땡땡의 오염에 대해 고려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주기적으로 땡땡 오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안전평가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광독성, 광감작성, 광감강작성 시험 자료는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입증하는 땡땡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답은 흡광도입니다. 흡광도 들어는 보셨죠? 근데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될 줄이야. 저도 시험에서 틀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주관식 다 안 맞고도 700점 넘어서 합격했어요. 시험 직전에 모르는 거 나온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행정처분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아주 머리가 아프죠. 외울 게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요. 저도 너무 안 외워져서 시험 직전까지 붙들고 늘어진 게 바로 이 행정처분입니다. 2회 시험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었어요. 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와 관련된 걸 중심으로 외웠는데
다행히 2회 시험에서 제가 외운 대로 출제가 돼서 맞출 수 있었답니다. 2회 시험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이 객관식에 나왔고, 주관식에서는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 판매 관리자가 없이 유통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처분 기준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이고, 책임 판매 관리자가 없으면 1차 처분으로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입니다. 행정처분은 1차, 2차, 3차인 경우에 다 달랐죠? 적어도 1차는 외워주세요. 다음은 최근에 아마따 강의에 업로드된 내용인데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와 사용 불가능한 원료입니다. 아마따 미아가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일반 화장품의 사용 금지면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금지이고, 일반 화장품에서 사용 제한이면 맞춤형 화장품도 사용 제한이라고요. 왜냐면 맞춤형 화장품도 화장품이니까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금지인 원료는 뭐가 있었죠? 사용 금지 원료, 사용 제한 원료, 사전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땡땡 고시 원료가 있습니다. 땡땡은 답은 기능성입니다. 쉽죠? 이런 건 꼭 맞추세요. 다음은 총호기성 생균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예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계산 문제는 맛화조 자격증 시험 범위에서 많지 않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 계산 방법, HLB 계산법, 안전력 계산 방법. 그런데 안전력은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그나마 좀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총호기성 생균수 문제 먼저 풀러 가봅시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단위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읽어 드릴게요. 평판 도말법으로 총호기성 생균수를 계수하려 한다. 로션제 10배 희석 검액에서 0.1ml를 이용하여 2회 반복 실험했을 때 아래의 표를 보고 총호기성 생균수를 쓰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세요. 단위 먼저 생각해 보셨나요? 총호기성 생균수라고 하면 보통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100개 이하, 기타 화장품류의 1000개 이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단위가 500개 per 그램, 밀리리터라든지 1000개 per 그램, 밀리리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1g당 혹은 1ml당 500개, 1g 혹은 1ml당 1000개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 문제에는 영유아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라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기타 화장품 종류에 속하므로 1g당 혹은 1ml당 1000개가 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2회 반복 실험을 했기 때문에 평판 1, 평판 2 검출 균수가 나오지요. 2회 실시에 어느 하나 값도 대표값이 되지는 못하니까 평균을 구해요. 평판 1, 평판 2 실험값을 더하고 시험 횟수인 2로 나누어 주면 평균이 각각 나오죠. 세균용 배지는 74, 진균용 배지는 34입니다. 세균수를 먼저 구해볼까요? 10배 희석 검액이므로 평균에 10을 곱합니다. 74 곱하기 10. 또한 실험값은 0.1ml에서 나온 생균수이므로 총 호기성 생균수 단위인 1ml로 바꾸려면 또 10배를 해줘야 하죠. 그래서 또 10을 곱해요. 그러면 세균수는 7400입니다. 진균용 배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볼게요. 평균에
10배 희석 검액이기 때문에 10을 곱하고 우리는 0.1ml가 아니라 1ml가 필요해서 곱하기 10을 하면 3,400입니다. 그럼 총 호기성 생균수는 결국 1ml당 1,800이 나오는 거예요. 1800, 1800이 아니라 18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00이 넘으니까 부적합입니다. 결론은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해서 계산하고 희석 배수와 실험한 양을 확인해서 생균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희석 배수가 10이니까 10배니까 10을 곱하고요. 0.1ml를 사용했으니까 1ml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 또 10을 곱한 겁니다. 또 다른 계산 문제를 볼까요? 이건 출제된 적은 없는 문제예요. 근데 비교적 쉽고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워서 한번 풀어봅시다. SPF, 자외선 비차단지수 1의 값은 10에서 15분 지속력이 있어요. 따라서 SPF 15의 지속시간은 15 곱하기 10은 150분, 15 곱하기 15는 225분. SPF 15 제품은 150분에서 225분 자외선 차단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바꾸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45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건 외부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실험실에서 피부를 광원에 노출했을 때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자외선의 강도나 사람 개인의 피부의 차이별로 지속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2~3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을 덧발라줘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소수점 이하 절산 평균값으로부터 마이너스 20% 이하 범위 내 정수로 표시해야 하며 SPF 50 이상은 SPF 50 더하기로 표시합니다. 여기 문제는 효능 효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 지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하 범위에 있는 경우 같은 효능 효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SPF 23은 23의 20%를 계산하면 5분의 23, 4.6이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4가 나오므로 마이너스 20% 값은 23 빼기 4, 즉 19입니다. 따라서 19에서 23 범위의 값과 같은 효능 효과를 가집니다. 이 외에도 조금 어려운 계산 문제로는 천연 유기농 함량의 계산 방법도 있죠. 간단한 문제를 하나 더 볼까요? 비누의 건조 중량 계산입니다. 화장 비누는 건조 중량과 수분 중량을 모두 표시하죠. 표시는 그렇게 하지만 내용량 기준을 측정할 때 화장 비누는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 결과를 보고 건조 중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괄호 안의 값은 화장 비누의 건조 중량을 물어보는 문제죠. 따라서 200g의 25%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g의 25%는 50g입니다. 수분이 50g이므로 건조 중량은 200g에서 50을 뺀 150g입니다. 따라서 답은 150입니다. 2회 기출문제를 드디어 모두 공부했습니다. 어떠세요? 공부한 내용이 많이 있나요?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건 다 맞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야 60%를 넘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와 내용이 꼭 나오기 때문이죠. 아맞다와 공부한 내용만 다 맞추셔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많아져서 화장품 산업에도 새바람, 맞춤형 화장품이 대세가 되는 세상,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많이 필요한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힘내세요. 이회 시험 정말 궁금하네. 어디 가서 물어보지? 2회 합격자들에게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